네, 엔진 상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기 진단 결과 정상 이상이 없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보십시오. 뭐냐면 5% 이상 넘었다라는 거예요. 브레이크 오일을 한 번도 교체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외관 상태만 깨끗하면 뭐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소모품을 교체해야 되는지 알아야 차값 외에 또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대행 미랄 자동차입니다. 정말 좋은 중고차를 구입하시려면요, 미랄 자동차에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나온 곳은 바로 수원 쪽으로 나와 있고요. 오늘 볼 차량, 앞에 보이는 이 스파크 차량으로 한번 구매대행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금액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이거 예전 같았으면은 뭐 400만원대 한 중반이면 구입할 수 있는 차가 좀 500만원대까지, 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네요. 일단 차량 상태가 어떨지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제일 첫 번째가 이 서류적인 것들을 먼저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3년 등록이 14년 형식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이 차량이 어떤 저당권이라든지 말소가 되는 차량은 아닌지를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검사 유효기간 같은 경우는 뭐 내년까지니까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능기록부 확인하실 때도 리콜 대상 차량은 아닌지, 차량에 어떤 용도 변경이 있는 차량은 아닌지 키로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판의 어떤 사고 유무 상태, 그리고 혹여나 외판의 사고 유무 상태가 여기에다가 작성을 안 하고 뒷장에다가 성능 상태 점검자가 여기에다가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하체 미세윤이나 불량에 체크된 차량은 아닌지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구입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보험 이력을 조회를 해봐도 뭐 내차 피해, 타차 피해가 하나도 없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졌고요. 일단은 제가 외관 상태 좀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헤드램프 상태, 안개등 상태, 앞범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도색이 들어간 것 같고요. 사이드 리피트가 살짝 깨져 있는 상태예요. 이게 대로등 상태, 그리고 범퍼 하단 쪽에 기스난 부위, 뭐 중고차 특성상 벌써 연식이 8년차, 9년차, 거의 10년차 가까이 된 차량입니다. 단차가 있는데 이건 큰 의미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휠 상태,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고요. 이렇게 찍어 바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외관 상태 문짝 자체가 살짝 뭐가 찌그러진 느낌이 있거든요. 화면에서도 조금씩 보이긴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연식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색이 이 차량이 얼마큼 들어가느냐, 122, 도색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175, 도색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천장은 없어요. 113.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네요. 이 차량은 도색이 운전석 쪽에 전체적으로 다 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스파크 차량들이 좀 연식이 좀 되면 햇빛을 받다 보니까 찌글찌글해지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고지해 드릴 거고요. 이 차량도 여성 운전자가 타신 차량이고요. 그리고 1인 신조 차량, 주인이 한 명밖에 타지 않았다라는 거. 지금 타이어 상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트레이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 패드는 반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2020년도 국유차 타이어. 그러면 타이어 4짝 다 2020년도에 교체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어가 파스가 났어요. 찢어져 있어요. 마찬가지 운전하시다가 방지턱 같은 경우에 긁으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요거는 제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흡연한 차량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트 상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앞쪽 시트 상태, 그리고 뭐 흡연한 차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향장치 쪽에서도 뭐 침수 이력 같은 경우 전혀 없습니다. 핸들 위에다가 손을 한번 얹어보셔도 어떤 떨림 같은 거, 아니면 RPM 자체가 움직인다, 떨린다, 그런 차량들은 엔진 부조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차량은 어떠한 엔진 떨림도 없어 보입니다. 내비도 마찬가지로 사제 내비입니다. 뭐 후방 카메라용으로만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미션 충격도 없어 보이고 슬립 현상도 없어 보여요. 이 안쪽에 있는데 모터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키로수도 42,000km 밖에 뛰지 않은 차량이고요. 에어컨 상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양쪽에 열선 들어가 있다라는 거, 열선 확인까지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내등도 이상 없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네, 정상입니다. 반드시 중고차를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외관 상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계적인 결함입니다. 반드시 진단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중고차를 구입하셔야 된다는 거. 네, 엔진 상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기 진단 결과 정상 이상이 없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변속기 상태, 네,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제동 제어 장치, 네, 이상이 없네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계적인 결함도 없는 차량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뒤에 대로등 상태, 번호판 등도 이상이 없고요. 안개등부터 시작해서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거 확인. 네, 한쪽에 안 들어옵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갈아야 될 것 같아요. 요건 안 될 것 같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활대 링크라든지 터진 부위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부 상태 크게 뭐 문제될 만한 여지는
없어 보이고요. 이게 이제 오일팬 쪽에 누유가 많거든요. 누유는 없네요, 다행히. 이 쇼바 상태가 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쇼바 상태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 엔진 소음 외에 뭐 다른 소음이 들린다 그러면은 또 엔진 상태가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요, 반드시 소리로서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바로 누유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성능상에는 이제 미세누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타이밍 카바 쪽에 미세누유가 있어요. 하우스 부식이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한번 밑으로 이렇게 흔들어 보시고 그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배터리는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돼 보이고요. 야, 이거 보십시오. 뭐냐면 5% 이상 넘었다라는 거예요. 브레이크 오일을 한 번도 교체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브레이크 오일을 교체하셔야 돼요. 엔진 오일도 교체할 시기가 왔어요. 자동액 같은 경우도 이게 크랙이 가서 깨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좀 확인하셔갖고 구입해 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에어 필터 보시면 엔진 오일은 교체하셔야 된다라는 게 정확해진 것 같습니다. 라제트 쪽에 터진 부위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른 거는 뭐 크게 문제될 만한 여지는 없어 보이네요. 사고 유무 상태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볼트 풀린 부분이 있지 않은지를 좀 확인하시고요. 앞에 프레임도 찌그러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면서 후드 부분도 교체된 부위가 일단 없고요. 휀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아까 전에 도색은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교체된 부위가 없다라는 거. 뒤에 트렁크도 지금 보시면 풀린 자국이 없습니다. 스팟 자국이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휀다는 교체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고요. 하부의 소음이라든지 미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최종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을 조금 더 보태시면 더넥 스파크도 또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소모품적인 거 교체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고객님께서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라자동차에서 구입하시면 정말 좋은 중고 자동차 구입할 수 있다라는 거. 외관 상태만 깨끗하면 뭐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소모품을 교체해야 되는지 알아야 차값 외에 또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소비자분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 대행 미랄 자동차입니다. 정말 좋은 중고차를 구입하시려면요, 미랄 자동차에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좋은 중고차 구입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미랄 자동차에서 구매 대행하시면 정말 좋은 중고 자동차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나온 곳은 바로 수원 쪽으로 나와 있고요. 오늘 볼 차량, 생각보다 정말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스파크 차량으로 한번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금액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이거 예전 같았으면은 뭐 400만원대 한 중반이면 구입할 수 있는 차가 지금 500만원대까지, 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네요. 일단 차량 상태가 어떨지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미랄 자동차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구매 대행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 금액대가 많이 오르긴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예전 같았으면은 뭐 이런 차량들 500 미만이면은 구입하실 수 있었던 차량들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금액대가 많이 형성된 게 비싸진 것 같고요. 일단 중고차를 보러 가실 때 가장 제일 첫 번째가 이 서류적인 것들 먼저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3년 등록이 14년 형식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어떤 저당권이라든지 말소가 되는 차량은 아닌지를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검사 유효기간 같은 경우는 뭐 내년까지니까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성능 상태 점검, 이 성능 기록부를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성능 기록부 확인하실 때도 이 차량이 리콜 대상 차량은 아닌지, 그리고 이 차량에 어떤 용도 변경이 있는 차량은 아닌지 키로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판의 어떤 사고 유무 상태, 그리고 혹여나 외판의 사고 유무 상태가 여기에다가 작성을 안 하고 뒷장에다가 성능 상태 점검자가 여기에다가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능 기록부를 확인할 때는 이 앞장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뒷장까지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동차 이 세부 상태를 볼 때에 어떤 하체 미세누유나 불량에 체크된 차량은 아닌지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구입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중고차는요, 장점보다는 단점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보다는 단점,
지금 이 차량의 단점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제가 외관 상태 좀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헤드램프 상태, 뭐 안개등 상태, 뭐 단점이라는 거는 뭐 기스겠죠. 뭐 앞범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도색이 들어간 것 같고요. 타이어 상태, 휠 상태 보실 거고요. 사이드 리피트가 살짝 깨져 있는 상태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도색 상태 좀 확인하시면서 중고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보험 이력을 조회를 해봐도 뭐 내차 피해, 타차 피해가 하나도 없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졌고요. 그리고 뒤에 대로등 상태, 그리고 범퍼 하단 쪽에 기스난 부위, 뭐 중고차 특성상 벌써 연식이 8년차, 9년차, 거의 10년차 가까이 된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신차처럼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정말 차량 상태가 괜찮아야 되는 거잖아요. 뒷범퍼는 살짝 밀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좀 단차가 일어났습니다. 단차가. 그럼 뒷범퍼 같은 경우는 또 밀어 넣으니까 또 들어가네요. 밀어 넣으니까 또 들어갑니다. 뭐 뒷범퍼에 살짝 사고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단차가 있는데 이건 큰 의미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휠 상태,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외판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 찍어 바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찍어 바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신차처럼 완벽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관 상태 문짝 자체가 살짝 뭐가 찌그러진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면에서도 조금씩 보이긴 하네요. 그죠? 여기 부분이, 여기도 찍힌 부분 조금씩 있고요. 그러니까 연식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편 사이드 미러는 이상이 없네요. 휠 상태, 타이어 상태, 휠기스도 살짝 있고요. 타이어도 살짝 파스가 난 부위가 보여요. 지금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 이제 도막전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색이 어떻게 들어갔냐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그죠? 도색이 이 차량이 얼마큼 들어가느냐. 122. 도색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휀다 부위, 운전석 휀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죠. 118입니다. 이제 도어 상태입니다. 도어 상태 이제 175. 도색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뒷도어 상태, 뒷도어 상태도 살짝 높은 거 보니까 도색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뒤엔다 상태 237. 뒤엔다도 도색이 들어가 있고요. 뒤에 트렁크, 네, 트렁크는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반대편 뒤엔다,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반대편 조수석 뒷문짝,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조수석 문짝,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조수석 휀다 부위,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네요. 이 차량은 도색이 운전석 쪽에 전체적으로 다 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차다 보니까는 측면 사고가 있을 시 분명히 프레임이 꺾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도어 상태 한번 안쪽까지도 좀 확인해 봅니다. 안쪽에서도 도색 들어간 부위가 있는지 천장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천장은 없어요. 113. 그리고 A필러 정도,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리고 안쪽에, 네, 안쪽에도 도색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 도색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어 상태 한번 볼까요? 그리고 여기 이게 스파크 차량들이 좀 연식이 좀 되면 이 햇빛을 받다 보니까 여기 이거 터치된 부분들이 이게 찌글찌글 해지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고지해 드릴 거고요. 뭐 도색은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량도 여성 운전자가 타신 차량이고요. 그리고 1인 신조 차량, 주인이 한 명밖에 타지 않았다라는 거. 뭐 엔진 소리를 들어보니까 뭐 크게 뭐 문제될 만한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여나 또 모르기 때문에 타이어 상태라든지 전체적인 차량 상태, 외관 상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장단점이 많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요. 어떤 장단점이 있냐, 이게 지금 뒤쪽에 휠 실린더가 고착이 많은 차량이에요. 이 차가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타이어 상태, 지금 타이어 상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트레이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요, 50% 이상 남아 있고요. 한번 타이어가 언제적인 건지 볼 거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도 이 정도면은 안쪽에 드럼 쪽에 연식이 있다 보니까 살짝 생활적인 부식이 있긴 하는데, 아,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식이 있다 보니까 거의 10년 차거든요. 그리고 타이어는 2020년도에 타이어는 교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타이어 상태는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하지만 브레이크 패드는 좀 타시다가 반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뒤쪽 타이어도 2020년도에 타이어 교체하신 걸로 보여지네요. 네, 뒤쪽은 괜찮습니다. 타이어 파스 나거나 찢어진 부위 없고요. 네, 반대편입니다. 네, 소모품성이다 보니까요, 반대편도 동일한 타이어인지 2020년도께 껴져 있어야겠죠. 네, 2020년도 국産차 타이어. 그러면 타이어 4짝 다 2020년도에 교체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입니다. 앞에가 타이어가 파스가 났어요. 찢어져 있어요. 파였어요. 그죠? 이제 휠을 먹었습니다. 마찬가지 운전하시다가 그 방지턱 같은 경우에 긁으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요거는 제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크게 문제될 만한 여지는 없는데 소모품적인 것들이 조금씩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타이어, 조수석 타이어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랑 안쪽에 드럼 같은 경우는 연식이 있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생활적 부식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뭐 문제될 만한 여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이드 리피트 쪽에 여기 살짝 깨져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는 제가 고지해 드릴 거고요. 뭐 다른 거는 뭐 크게 문제될 만한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안테나 같은 경우는 빼버리신 것 같아요. 이거 안테나 그냥 빼시더라고요. 이게 어디 뭐 닫아 보니까는 안테나 같은 경우는 쉽게 뭐 구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번 실내로 들어가서 차량 상태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바로 내가 이 차량을 구입할 때에 실내에서 어떠한 흡연한 차량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특정하게 뭐가 냄새가 난다거나, 이 냄새가 정말 빠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시트 상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앞쪽도 시트 상태 크게 뭐 문제될 만한 여지, 그리고 뭐 흡연한 차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특정하게 뭐 담배 냄새가 나거나 그런 건 절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향장치 쪽에서도 어떠한 그죠? 뭐 침수 이력 같은 경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이상이 없어 보이고요. 제가 한번 실내로 들어가서 시동을 켠 상태거든요. 바로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엔진 부조 상태예요. 엔진 부조 상태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엔진 부조 현상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요, 뭐 점화 코일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죠? 뭐 엔진 쪽에 다양할 것 같아요.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핸들 위에다가 손을 한번 얹어 보셔도 어떤 떨림 같은 거, 그죠? 아니면 RPM 자체가 되게 유동적이다, 움직인다, 떨린다, 그런 차량들은 엔진 부조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차량은 어떠한 엔진 떨림도 없어 보입니다. 지금 뭐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달려있지만 소모품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비도 마찬가지로 사제 내비입니다. 뭐 후방 카메라용으로만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후방 카메라용으로만. 그리고 뭐 크게 뭐 문제될 만한 여지는 뭐 없어 보이고요. 엔진 떨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션 상태도 마찬가지로 어떤 슬립 현상이라든지 충격은 있지 않은지, 그죠? 네, 미션 충격도 없어 보이고 슬립 현상도 없어 보여요. 유리모터, 이게 유리모터가 간혹 가다가 이제 연식이 오래된 차량들 이 안쪽에 있는데 모터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 반대편도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까지는 어떤 문제 없고요. 키로수도 42,000km 밖에 뛰지 않은 차량이고요. 일단은 뭐 크게 문제될 만한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하기 때문에. 그리고 에어컨 상태 반드시 이 시점에서는 에어컨 상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양쪽에 열선 들어가 있다라는 거, 열선 확인까지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내등도 이상 없습니다.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빼놨습니다. 워낙 블랙박스는 연식이 오래되면 화질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제가 봤을 때 번호판 뭐 저거 하는 걸 해놓으셨던 것 같아요. 선을 다 이렇게 잘라 버리셨네요. 요건 깔끔하게 그냥 집에서도 자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에어컨 상태 제가 좀 확인해 볼 거고요. 냉매가 정확히 떨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네, 정상입니다. 케이블 늘어난 거 이 정도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단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살펴볼 건데요. 반드시 중고차를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뇌관 상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계적인 결함입니다. 뭐 엔진 상태도, 엔진 상태, 미션 상태, 뭐 기계적인 결함이겠죠. 반드시 진단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중고차를 구입하셔야 된다는 거 아셨죠? 네, 이제 진단기를 통해서 차량 상태를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 건데요. 네, 엔진 상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기 진단 결과 정상 이상이 없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변속기 상태, 자동 변속기 상태, 네,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고장 코드 자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제동 제어 장치 대부분 다, 모든 중고 차량들은 뭐 문제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소분 문제입니다. 네, 이상이 없네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계적인 결함도 없는 차량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차량 상태, 에어컨 상태도 냉매도 저는 정상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도 제가 지금 앉아 있는데 따뜻합니다. 네, 이상이 양쪽 다 이상이 없고요. 뭐 안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비션 같은 경우는 그냥 소모품통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엔진룸을 열어서 좀 더 자세하게 차량 상태를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하부 상태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라이트 상태라든지 한 번 더 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지만이 정말 내가 구입하려는 중고 자동차가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 대로등 상태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죠? 번호판 등도 이상이 없고요. 이상 없습니다. 사이드 리피트 쪽은 한쪽은 이상 없고요. 그 앞에도 뭐 안개등부터 시작해갖고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거 확인 가능했죠. 네, 한쪽이 안 들어옵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갈아야 될 것 같아요. 요건 안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이 차주분한테 얘기해서 한쪽을 갈아달라고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좀 보셨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단점은 이 한쪽이 안 된다라는 거와 뭐 도색 들어간 거, 그럼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요. 이 연식이 있어요. 거의 이제 9년차 들어간 차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관 상태가 신차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부분이 좀 단점, 그리고 앞에 타이어 단점, 네, 그렇게 빼고는 크게 뭐 문제될 만한 여지는 없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네요. 네, 엔진룸을 열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네요. 하부를 안 봤습니다. 하부를요. 보이는 게 등속 조인트와 활대 링크 전혀 터진 부위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이크 오일을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브레이크 오일을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하부 상태 생활적인 보식 크게 뭐 문제될 만한 여지는 없어 보이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활대 링크라든지 터진 부위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쇼바가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쇼바가 깨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쇼바 상태도 한번 확인을 해서 깨진 부위 있지가 않은지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이 쇼바 상태가 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쇼바 상태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다 연식이 있다 보니까요,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돈이 덜 들어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까지 확인했습니다. 크게는 뭐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이제 엔진룸을 열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엔진룸을 열었을 때에 이 엔진 소음 외에 뭐 다른 소음이 들린다 그러면은 또 엔진 상태가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요, 반드시 소리로서도 들어보신 다음에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동을 꺼보도록 할게요. 시동 끄고 나서 제가 차량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또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바로 누유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타이밍 카바 쪽에 미세누유가 있어요, 이 차가요. 지금 예, 여기 성능상에는 이제 미세누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연식이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미세누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큰 게 아닙니다. 뭐 뚝뚝 떨어지거나 그런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성능에서는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능에서는 미세누유가 체크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 차량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왜냐면 성능보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아마 보증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좀 정확히 확인해 볼 거고요. 보증 제외 대상 부위 의미 표기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정확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에 이제 또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우스 쪽에 이제 부식이, 이게 하우스 부식이 있어요, 하우스 부식. 이 차는 뭐 크게 문제될 만한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하우스 부식이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한번 밑으로 이렇게 흔들어 보시고, 쇼바 쪽에 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부위 쪽에 어떤 또 미세누유가 있지 않은지를 좀 확인하시면서, 뭐 다른 부위는 이제 연식이 있다 보니까, 배터리는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돼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오일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 브레이크 오일 수분이 정말 중요해요, 수분 측정이. 왜냐면 이 브레이크 오일을 안 간 차량들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 수분이 5% 이상만 넘게 되면은, 이게 이 차 자체가 이게 휠 실린더 고착이 많이 오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브레이크 오일 확인하셔가지고 차량 상태를 어느 정도는 하시고 나서 구입을 하셔야지, 그냥 구입하셨다가는 제가 봤을 땐 엄청난 낭패가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수분 측정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야, 이거 보십시오, 그죠? 이게 수분이 뭐냐면 5% 이상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지금 4만 킬로대지만은 한 번도, 지금 8년차 9년차가 되는데 브레이크 오일을 한 번도 교체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브레이크 오일을 교체하셔야 돼요, 이 차량은요. 야, 의외로 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다른 차량도 키로수가 진짜 짧은 차량 아닌 이상은 이 연식이 있다 보니까는 당연히 소모품적인 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차는 일단 브레이크 오일은 제가 봤을 때는 교체를 하셔야 되는 차량이 맞는 것 같고요. 브레이크 오일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배터리 상태는 이 정도면 양호입니다, 배터리 상태는요. 그리고 손붉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소모품적인 것들이. 이게 수분기가 생긴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물기가 묻어 있습니다. 이게 물기가, 이 수증기가 뚝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시동을 걸었다 껐다 걸었다 껐다 그런 일이 발생이 될 때마다. 그리고 이제 엔진오일 상태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엔진오일도 교체할 시기가 왔어요. 지금 엔진오일도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워오일 같은 경우는 이건 뭐 누유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 호수 자체는 금액이 얼마 안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 뭐 타이밍 카바 쪽에 뭐 미세누유가 있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땐 큰 문제는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요. 그 이제 부동액 같은 경우죠. 이제 부동액 같은 경우도 이게 부동액 이 리저버통이라 그래야 되나요?
요게 크랙이 가서 깨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 반드시 좀 확인하셔갖고 구입해 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이 차는 전반적으로 키로수가 짧잖아요. 연식은 거의 9년차가 됐는데도 소모품적인 것들이 그래도 이제 갈아야 될 부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엔진 오일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갈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에어필터 보시면 그죠? 예, 에어필터 보시면 엔진 오일은 교체하셔야 된다라는 게 정확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엔진 오일 교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일류들은 어느 정도는 좀 정비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까지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어컨 콤프 쪽에서는 발전기는 이 차는 뒤쪽에 있습니다. 발전기 상태. 자, 발전기 상태도 제가 봤을 때는 한 번도 교체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그죠? 키로수가 4만 킬로대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뭐 소모품적인 것들이 아마 이거 구입을 하시면은 이 정도 되면은 어차피 연식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아마 좀 교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연식이 되다 보니까는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발전기 상태도 그렇고요. 뭐 에어컨 콤프 같은 경우는 뭐 새는 부위가 없지만은 그래도 연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때 연식 차량들이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식이 좀 더 좋아지면 모를까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정도 금액대에서는 이건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그냥 키로수를 정말 짧은 걸로 가지 않는 이상은 뭐 라제트 쪽에 터진 부위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른 거는 뭐 크게 문제될 만한 여지는 없어 보이네요. 네, 이렇게까지 봤고요. 제가 미세누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있다. 근데 타시는 데에 지장이 뜰 만한 그런 부위는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소견입니다. 그런데 참 진짜 중고차 이런 성능기사들을 보면 이게 미세누유가 이거 인천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무조건 찍히거든요. 미세누유로. 근데 이 수원 같은 경우는 이 성능이 자체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지 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거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분들은 절대로 제가 봤을 때는 성능 자체를 100%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건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 구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하부 쪽에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볼 거예요. 이게 이제 오일팬 쪽에 누유가 많거든요. 누유는 없네요. 다행히 오일팬 쪽에 누유는 없어 보입니다. 네, 이제 연시구리나 뭐 생활부식 같은 경우는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오일팬 쪽에 미세누유는 없어 보이고요. 그 라제타 부위도 뭐 새는 부위 네 없습니다. 네, 일단은 소모품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는 차네요. 뭐 이 차가 아니어도 다른 차량도 제가 봤을 땐 마찬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사고 유무 상태를 제가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유무 상태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볼트 풀린 부분이 있지 않은지를 좀 확인하시고요. 그러니까 볼트라는 건 뭐냐면 대부분 이렇게 볼트 채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위들이 풀린 자국이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앞쪽도 마찬가지로 앞에 프레임도 찌그러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게 하우스 차량이죠. 하우스가 교체됐다라는 거는 좀 큰 사고라는 거겠죠. 후드 부분도 교체된 부위가 일단 없고요. 휀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아까 전에 도색은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교체된 부위가 없다라는 거. 네. 그 뒷범퍼도 도색은 한번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 들고요. 뒤에 트렁크도 지금 보시면 풀린 자국이 없습니다. 양쪽 뒤에 엔다는 이게 스팟 자국이라 그럽니다. 스팟 자국. 스팟 자국이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엔다는 교체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고요. 네, 뭐 차가 뭐 특별하게 소모품적인 것들이 나오는 것 빼고는 이 차량은 뭐 크게 뭐 문제될 만한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차량에 고질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휠 실린더 고착입니다.
시운전을 반드시 해야 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요. 그 시운전을 하고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운전을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시운전. 반드시 이 차는 시운전을 하셔야 된다는 거. 시운전 안 하시고 사셨다가는 정말 큰 낭패가 올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실린더 고착이 심한 차기 때문에 대부분 스파크 이 모델에서 실린더 고착이 많이 납니다. 반드시 시운전을 하신 다음에 차량을 구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시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착은 없네요. 일단 실린더 고착은 없는 것 같고요. 시운전을 하다 보면은 어떤 하부의 소음이라든지 미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소모품적인 것에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뭐 엔진 미션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될 만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문제될 만한 여지는 없죠. 시운전을 반드시 하셔서 시운전만 해보셔도 엔진 소음이라든지 어떤 미션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고요. 하부 쪽에서도 소음 같은 경우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단 뭐 이 차량은 크게 뭐 문제될 만한 여지가 없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네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최종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말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정도 금액대면 금액을 좀 더 보태시면 더넥 스파크도 또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도 키로수는 짧지만 소모품적인 거 교체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고객님께 한번 제가 이 차량을 정보를 한번 드려본 다음에 고객님께서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정말 좋은 중고 자동차 구입하시려면은 차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라이 자동차에서 구입을 하시면 정말 좋은 중고 자동차 구입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내가 어느 정도는 알고 구입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차량들도 마찬가지로 이 차에 대해서도 외관 상태만 깨끗하면 뭐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소모품을 교체해야 되는지 알아야 내가 정말 추후에 또 금전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차값 외에 또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소비자분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